다이어트 중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정체기, 왜 멈추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체기로 인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던 체중 변화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처음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숫자가 멈춘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한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2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1kg도 안 빠진다. 2주 반 만에 정체기가 왔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첫째, 수분과 글리코겐 변화. 초반에 빠지는 건 대부분 수분과 글리코겐 손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줄어요. 하지만 지방은 1kg을 줄이려면 7,700kcal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초반만큼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는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둘째, 대사 적응.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바로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적게 쓰는 모드로 바뀌죠. 대표적인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요.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은 감소해서 배고픔이 늘고, 그렐린, 식욕 호르몬은 올라가서 음식이 더 땡기고, 또 갑상선 호르몬 T3도 줄어들어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해도 도저히 살이 안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셋째, NEAT 감소. NEAT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운동 활동성 열량 소모인데요. 쉽게 말하면 걷기, 말하기, 몸이 움직이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 움직임이에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무의식적으로 덜 움직이게 됩니다. 계단 안 오르고 소파에 더 오래 앉아있기 같은 거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NEAT 감소만으로도 200에서 400kcal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200칼로리면 커피 음료 하나 차이거든요.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감이 오시죠? 넷째, 근육량 감소. 근육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엔진 같은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정체기와도 절식하지 말고 기초대사량만큼은 꼭 먹어라는 조언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 정체기에는 유지 칼로리 수준으로 먹으면서 잠시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심리적인 리프레시와 대사율 회복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내 몸이 회복 중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호주에서 진행된 메터도어 연구 사례를 보면 비만 남성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6주 동안 쭉 칼로리를 제한했고, 다른 그룹은 2주 다이어트하고 2주 유지하는 걸 반복하게 했어요. 결과는 두 번째 그룹이 체중 감량도 더 크고 기초대사량도 덜 떨어졌습니다. 즉, 잠시 쉬어가는 게 대사량 회복과 요요 예방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운동 패턴 바꾸기.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운동하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이걸 플래토 효과라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 신체가 반응을 멈추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근육 혼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동 종류나 강도, 휴식 시간을 계획적으로 바꿔가면 신체가 계속 적응하려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똑같은 저항 운동을 반복하면 1개월 정도 지나면서 근육의 신경 반응인 EMG 수치가 정체되었다가 자극을 바꾸자 다시 반응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즉, 운동 방식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반응을 다시 자극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산소만 하시던 분들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고, 근력 위주로 하시던 분들은 인터벌 등 고강도 유산소를 적절히 섞어 몸이 새로운 자극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루틴에 변화를 주면 정체를 훨씬 잘 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과 영양 균형.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체중 1kg당 1.6에서 2g 정도 꼭 챙겨주셔야 해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보충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주세요. 이게 포만감 유지에도 대사량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해서 못 챙기면 정체기가 더 길어집니다. 네 번째, 유지 개념 받아들이기. 정체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정체기를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을 잘 버티면 다시 체중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멈춘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중이다 라고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스트레스 관리. 정체기가 길어지면 누구나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서 오히려 지방이 잘 안 빠집니다. 정체기일수록 조급해하기보다는 산책, 요가, 명상 같은 걸로 긴장을 풀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정체기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체기 동안 근육이 잡히고 몸이 더 단단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식단과 운동을 잠시 유지 수준으로 돌렸더니 다시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정체기는 끝이 아니라 잠시 쉬어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정체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감량의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체중은 다시 줄고 몸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정체기가 왜 오는지 그리고 극복 방법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 운동 변화, 단백질 섭취, 유지 개념,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정체기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체기를 겪고 계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뻐져요.